572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력평가 20번 문제네요. 객관식에서도 두 번째 어려운 거. 자, 객관식 고1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21번까지가 객관식이고, 거의 대부분 번호 순서대로 문항의 난이도가 번호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21번, 바로 앞에 있는 20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고1 과정 같은 경우 20번, 21번, 29번, 30번. 자, 이 네 개의 문제를 뭐 킬러 또는 준킬러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4점짜리 네 문제를 빼고 제외하고 전부 맞췄을 경우에 84점이죠. 그리고 고1 대부분의 이제 모의고사가 84점 전후로 1등급 컷이, 지금 현재 9등급제에서 1등급 컷이 이 84점 전후로 형성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1등급 친구들도 못 푸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항식이 등식이다. 곧 항등식이란 이야기죠. 좌변의식과 우변의식이 같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px를 알아내야 하니까 우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p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의 통째의 제곱. 그래서 우변은 완전제곱식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얘를 우리가 항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려면 먼저 전개를 해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4. 그러면 얘가 이제 완전제곱식이니까, 자, 우리가 x 여기를 보면 마이너스 2분의 3a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바로 윗줄에 있는 식이 되겠죠. 그럼 상수항을 전개했을 때는 바로 4분의 9a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2a 제곱 플러스 4가 4분의 9a 제곱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 곱하기 4, 식 전체에 곱하기 4를 하고 9a 제곱, 8a 제곱 넘어오면은 a의 제곱, 그 다음에 16 마이너스 16이 넘어오겠네요. 자, 이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올 수가 있다. 자, a 값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일단 우변식을 볼까요? a 값이 풀마4가 나오면은 얘는 x제곱 플러스 4면은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면은 플러스 36. 완전제곱식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36이 나오겠죠? 자, 이게 a가 4일 때, 자,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4가 될 때는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 자, 이 식들이 뭐냐? 바로 px 플러스 2의 제곱.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 자, p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의 제곱이 x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제곱이 사라지면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겠죠. 다시 말하면은 px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은 첫 번째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경우에,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 플러스 6. 자,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 px라고 하는 식은, 자, 1번, 자, x 플러스 4. 자, 여기 오른쪽에 쓸게요. x 플러스 4가 되고, 여기는 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이렇게 4개의 식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때 p1의 값은, 자, 질문 p1의 값은, 자,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그리고 p1이니까 3. 자, 이렇게 4개의 값이 나옵니다. 8, 16. 정답은 마이너스 8. 자, 572번. 자, 정답 2번. 제가 이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전과 같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이 문제를 처음 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걸 보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금 실전에서 이렇게 풀고 이 정도 속도로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서 좀 실전에 대비한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서 문제 풀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실전에 적합한 풀이,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드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을 베이스로 푸는 거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풀이 과정이 뭐 다르다거나 아니면 색다른 풀이 과정 아니면은 뭐 잘못된 풀이도 나올 수도 있고요. 가끔 제가 이제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정답을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중간 사이에 살짝살짝 텀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해답지를 확인하고 제가 푼 게 정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틀리면은 제가 이제 다시 풀 텐데 어지간하면 영상을 편집해서 자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고 틀리는 부분이 영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다음 문제 57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마도 비슷한 유형인 것 같은데, 자, 29번. 자, 얘는 난이도가 더 올라갔네요. 아무래도 이제 주관식 문제가 객관식보다는 찍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 좀 더 대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20번보다는 29번이 어렵고, 21번보다는 30번이 더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30문제에서 얘는 두 번째로 어려운 문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일단 유형은 비슷합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2차 다항식. 자, 음수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하고 px는 2차.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똑같은 항등식이죠. 그러면 아까 한번 연습을 해봤으니까 자, 이거를 먼저 전개를 하지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자, 이렇게 자, 정리를 하면 x의 4제곱. 자, 2차항의 계수가 5와 마이너스 a 제곱.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9. 자, 얘가 이제 똑같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한다. 완전 제곱식이 얘가 되려면은 바로 우리가 모양을 맞추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갈게요. 자, 이거 풀이를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오른쪽에서 판별식.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정리를 하면은 a의 4제곱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플러스 10a의 제곱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1. 자, 얘가 판별식이 0이 나와야지 자, 완전 제곱식이 가능하겠죠. 자, 현재 저희는 우변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그래서 판별식이 0인 걸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죠. 플러스 11과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때 a 제곱 플러스 11 a 제곱 마이너스 1인데 당연히 실수겠죠. 자, a도 실수. 자, 여기 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얘는 이제 허수가 나오면 알다시피 허수라는 것은 이제 크기 관계가 존재하지 않죠. 부호도 존재하지 않고, 자, 실수인 얘만 나올 수가 있다. 뿔마 1이 있는데 여기에서 a는 당연히 양수라고 했으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가 1이면은 전체 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서 자, x의 4제곱 플러스 여기 x제곱이 빠졌네. 4x제곱 플러스 4.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바로 px 플러스 x라고 하는 애의 제곱이다. 근데 아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px 플러스 x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그래서 괄호를 풀면 이렇게. 자, 이렇게 제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px라고 하는 식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식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맞는지 한번 잠깐 확인할게요. 573번.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PA의 제곱의 값이라는 것은 아까 A가 1이었기 때문에 자, P1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자, 제곱이니까 정답은 16.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속도 조절은 영상 보는 여러분이 하시고 저는 그냥 쭉쭉쭉 풀어갈게요. 자, 574번. 서로 다른 두 헉은, 자, 얘와 얘는 판별식이 무조건 0이에요. 자, 개념 공부할 때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것의 부호를 볼 때, 자, b제곱은 항상 양수이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게 만약에 양수가 되면, 즉 ac가 음수가 되면, 그래서 2차 항의 계수와 1차 항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면은 얘는 판별식 쓸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양수라는 것을 자, 알고 계시면은 그냥 하나의 간단한 팁이에요. 무조건 꼭 암기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다양하게 좀 수학을 학생들 입장에서 쉽진 않겠지만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자, 이런 것들을 사실 발견하기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모양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고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 여기만 4배 해도 음수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허근을 갖는 것은 니을 정답 4번. 574번은 4번이고요. 자, 575번. 자, 뻔한 문제니까 자, 이거는 제가 정답 확인 안 하고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정답지 확인하시고 저는 그냥 시간 절약을 위해서 쭉쭉쭉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얘가 0보다 작다. 4k제곱, 4k제곱 사라지고 여기서 8k 나오고 그리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플러스 4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6은 0. 그래서 k는 0보다 작다. 4로 나누면은 2분의 9보다 작다. 그래서 1, 2, 3, 4 4개가 되겠네요. 75번은 4개. 그 다음 76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자,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양수 그러면 4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양수 자, k는 2보다 작다 하나 나오고 자, 얘는 허근 b제곱 마이너스 4ac 허근이니까 0보다 작다. 그래서 k는 1보다 크다. k는 1과 2 사이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77번 모두 허근을 가지도록 자, 단순 연산 문제니까 자, 빠르게 갑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리고 두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 자, 여기서 a는 4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8a가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 넘어와서 8 자, 그래서 a는 1보다 작고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3번 자, 578번 자, 중근을 가지고 자, 판별식을 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항상 우리가 식을 볼 때 자, 이 계수들을 눈여겨서 보는 걸 연습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1대1이에요, 비율이.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완전 제곱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가 자, 부호 조심하시고요. 마이너스 포함한 k 마이너스 1이 뿔마 4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k는 5가 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허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 값. 자,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은 b제곱 아이쿠야. 자, 두 개를 풀어야 된다는 걸 깜빡하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바로 풀어버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라지고 얘가 허근 그러면 k는 1보다 크다. 자, 1보다 큰 애니까 k 값은 5가 되겠네요. 78번에 5. 자, 그 다음 79번.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자, 허근이라는 것은 항상 서로 다른 거 나오는 건데, 자, 판별식이 0이라는 이야기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마이너스 3, 제곱을 안 했네. 자, k제곱 뿔4 마사 사라지고 4 빼기 5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아, 이거 2차 부등식의 원리인가? 1도 아니고 4, 5, 20. 아, 여기가 16이구나. 자, 여기 곱하기 4를 안 했네요. 어쨌거나 k제곱이 16보다 작다. 자, 이게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의 영역인데, 자, 이걸 보는 친구들 중에서 2차 부등식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함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수의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k라고 하는 수를 제곱해서 16이 되게 하는 수가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4와 4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절대값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절대값이 4보다 작은 친구들은 여기 사이에 있고 절대값이 4보다 큰 아이들은 이쪽에 있는 것처럼, 자, 제곱을 했을 때 16을 넘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에 존재하게 되죠. 그쵸? 자, 실수의 성질이니까 우리가 2차 부등식이 아니더라도 자,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중간에 0 끼워서 7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80번 허근을 갖도록,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자, 그럼 아까처럼 하면 마이너스 7부터 7까지가 나오겠죠. a제곱이 8이 맥시멈이니까 자연수 a 값은 7. 아, 최대는 7. 자, 그 다음에 581번. 자, 2차 방정식이, 자, 앞으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도 계속해서 나올, 내신에서 굉장히 높은 빈도로 출제가 되는 그런 질문 형태죠. 자, 앞에 500 몇 번이지? 27번부터 2차 방정식 첫 번째 풀이, 2차 방정식 풀이 첫 번째 파트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 K의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근이 어떻다 라는 형태가 나오면, 아, 얘는 K랑 상관없이 이게 항상 성립한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주어진 식이 있는데 그게 성립하는 게 특정 조건이 아니라 K랑 상관없이 성립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러한 식이 존재해야 되고, 그쵸?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은 여기서 1차항이 여기니까, 자, 마이너스 2K에 2,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K제곱 그리고 플러스 AK, 오이쿠야, 플러스 B 마이너스 1. 자, 얘가 0을 가져야 한다. 4K제곱 4K제곱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K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가 K항의 개수, 그 다음에 플러스 4, 자, 플러스 4 마이너스 4B 플러스 또 4, 그러니까 이렇게, 자, 얘가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2가 되겠네요. 자, A 플러스 B는 0. 자,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자, 우리는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줄 알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쉽고 간편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자,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이라는 이야기.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수학을 놓지 않았던 친구라면은,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실전에서 아, 이 표현과 이 표현이 같다라는 걸 저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야. 자,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얘를 땡겨오면은 얘는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아,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보니까, 자, 계속 숫자도 잘못 쓰고 막 그러네. 자, 여기에 플러스 나머지 상수항, 자, 일단 표기해 놓을게요. 플러스 AK 플러스 B 마이너스 1. 자, 여기 보자고. 여기 2에서 1-k의 x니까, 자, 완전 제곱식의 원리를 보면은 우리가 x에, 자, 요 자리에 들어온 애가 바로 얘의 절반인데, 여기에 1-k라고 하는 것이 오는구나. 그러면 이걸 완전 제곱식을 전개했을 때 나타나는 상수항이 1-k의 제곱인데,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면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 특히 얘 같은 경우 이제 짝수 공식을 쓸 수도 있는데, 짝수 공식을 써서 정리하면, 자, 얘랑 똑같은 관계식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차항과 1차항의 계수를 봤을 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상수항을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형태면 굳이 판별식을 가는 것보다 항 비교를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그거예요. 자, 1-k의 제곱이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1.
자, 아까 우리가 한쪽으로 치워놨던 자, 이 부분 잘 봐볼까요? 자, 여기가 현재 4 곱하기 우리 모르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자, 2 곱하기 1-k라고 하는 놈에 자, 얘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자, 요렇게 여기 있는 거하고 모양 똑같죠? 그래서 얘가 0이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거 제곱하면은 이쪽에 제곱, 이쪽에 제곱 되니까 4, 4를 동시에 나누고 나면은 자, 두 개 똑같은 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르는 경우 많으니까 자, 이거를 항상 잘 유념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판별식으로 갈 거냐 완전 제곱식으로 갈 거냐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이제 2가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비교 가능하죠. 자, ak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의 제곱이 바로 상수항인 k제곱 플러스 3ck 플러스 9이다 라는 거. 그러면은 얘는 자, a제곱 마이너스 1이 k제곱의 개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2ab 여기에 마이너스 이거는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전개하지 말고 아니 전개가 아니라 그냥 좌우항 비교로 갈게요. 자, a제곱 k제곱 플러스 2ab k 플러스 b제곱이 자, k제곱 플러스 3ck 플러스 9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제 항별로 비교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양의 실수 a, b, c라고 나왔으니까 자, b는 3. 자, b가 3이 되면 여기는 6a, 6a가 3c. 자, 이건 a부터 찾아야 되겠네요. a는 뿔마 1인데 양수니까 1. 그러면 a가 1이 되면은 여기는 6, c는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1, 3, 2 합은 6. 자, 그 다음 583번. 자, 중근을 가질 때. 자, 판별식 안 쓰고 얘도. 자, 판별식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면서 많이 쓸 거니까 판별식 안 쓰고 완전 제곱식으로 해볼게요. 자, 절반인 m 플러스 a라고 한 놈의 제곱이 상수항, 즉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b와 똑같다. 자, 이게 m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m제곱 사라지고 자, 2am 넘어와서 마이너스 1, m의 개수. 자, 상수항 a제곱 마이너스 b. 자,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a는 2분의 1, 그럼 b는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2분의 1, 4분의 1 더하면은 얼마야? 4분의 3? 4분의 3. 3, 3은 9. 자, 정답은 1번. 자, 기본 연산들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본인 손으로 열심히 풀어보면 대부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584번. 자, x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에서 만나게 되는 자, 문자가 여러 개인 자, x제곱항 y제곱항 상수항 그러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항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 자, 이런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거죠. 자, 이걸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x에 관한 2차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해서 x제곱 자, 여기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6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묶으면은 x항의 개수 그 다음에 ky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5 자, 지금 현재 k 때문에 앞에 인수분해에서 우리가 해왔던 그걸 사용할 수 없죠. 자, 혹시 얘가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자, 인수분해 단원에서 인수분해면은 1단원 다항식의 가장 끝부분 나머지 정리 뒤에 자, 인수분해라고 하는 단원에서 일단은 거의 끝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또는 이제 문자가 여러 개인 인수분해라고 하는 유형에서도 아마 거의 끝부분 쪽에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 얘는 어쨌든 직접적인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는 x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 y와 상수항을
통틀어서 전부 다 상수로 볼 거기 때문에 자, 얘도 상수인 거죠. 얘도 상수이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꼴인데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는 놈들이 y에 관한 식, y에 관한 다항식.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게 바로 1차식이어야 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자, 얘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인수 두 개가 존재해야 되니까 얘가 항이 두 개로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은 알파와 베타를 우리가 실수라고 봤을 때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 즉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어차피 판별식을 쓰게 되면 이 판별식의 결과가 바로 이 루트 안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자, b라고 하는 것은 y에 관한 식. 자, 마이너스 b가 2y 마이너스 6이죠. 자, 그리고 이쪽 안에 이제 x가 문자이고 y가 상수이기 때문에 자, 이 d라고 하는 것 안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여기가 이제 y에 관한 식. 뭐 대충 gy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2를 뭐 약분을 하면 자, 분리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두 1차식. 1차식이기 때문에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 한번 직접 구해볼게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2를 분리하면은 4가 될 거고 여기서 2 분리해오니까 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렇게.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현재 이런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x, 자, 이 값을 우리가 뭐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한다면, 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이 모양이 x와 y에 관한 1차식이어야 해. 그러면 1차식인데 우리가 알파, 베타 대신에 얘네들이 루트와 함께 들어오죠. 다시 말하면 x 마이너스 자 2a분의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여기에 4y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이런 식이 루트랑 함께 들어온다라는 거. 근데 루트라고 하는 식은 우리가 얘가 지금 이거를 1차식이라고 볼 수 있느냐. 자, 이제 이게 포인트죠, 이게. 자, 그리고 알다시피 어차피 여기 앞에 있는 2y-6은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것은 2로 나누어 버리면은 y-3이 될 거고. 그래서 실제 근의 형태는 자, x의 뿔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자,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 풀었던 것들 복잡하니까 치워놓고 어이구야. 뭐지? 잘못 눌렀네. 그래서 결론은 이 식이 뭐가 돼야 된다? 얘가 1차식이 되어야 한다. 1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한 번 곱해진 거. 그러니까 루트가 들어와도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ay 플러스 b 이런 걸로 돼야 된다라는 거죠, 얘가. 왜냐면 x는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루트 안에 어떤 식이 이렇게 1차 형태로 나오려면 이 안에는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를 구했던 게 자, 여기에 나타난 식이 D 판별식을 이용한 식이었는데 이 식이 바로 뭐가 나와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한다. 자, 이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마무리를 해 보면은 자, 이 내용을 알고 문제를 풀면 어디다 풀지?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얘가 0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1-k의 y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18 플러스 12y 그 다음에 9 5 4 플러스 4는 0. 자, 완전 제곱식이니까 자, 여기가 2죠, 2. 그리고 여기가 2ab, 그럼 여기는 3이 와야 되겠네. 자, 3y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되어야
자, 루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근해 공식에서 썼던 것처럼 x 뿔마 y 마이너스 3 여기에 뿔마 또 이렇게 올 텐데 여기가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3y가 돼야 되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3y 아닌가? 실수 k값 인수분해 될 때 어디를 잘못했나? 어디 숫자가 잘못 3y의 제곱이니까 그렇지. 루트 안의 식이니까 1-k는 3의 제곱이니까 9가 돼야 되구나. 그래서 k는 마이너스 8이죠. 자, 정답은 1번.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뭐 괄호가 사라져서 착각했나? 자, 여기가 이제 루트 안의 식이 즉 윗줄에 있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3y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이제 9죠. 이 창의 개수는. 자,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8. 자,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같은 유형이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도전을 해 볼게요. 자, 1차항 x항 x항. 자,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1차항의 개수 b제곱 마이너스 4ac k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6. 자, 얘가 이제 루트 안에 들어갈 부분인데 이게 바로 뭐가 나와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한다. 그럼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판별식 써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이제 y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자, 일단 먼저 식 정리를 하면은 1-4k의 y 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0y 그 다음에 1 24 플러스 25.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자, 우리가 이런 거 보고 자, 할 수 있겠죠. 여기에 30 넣으려면 여기가 곱해서 15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가 오고 여기는 3. 자, 그래서 3y 마이너스 5의 제곱 여기도 9가 나와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네요. 85번에 4번. 난이도가 좀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정답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6번. 자, 다시 한번 연습. x와 y에,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1차식이라는 의미도 똑같죠. 어차피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이 1차를 넘어가면 안 된다. 거기 이제 상수항까지. 자, 같은 표현입니다. 판별식. 자, 7y 플러스 3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얘가 또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한다. 49 마이너스 10. 49 마이너스 10이 괴상한 숫자가 나오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7. 여기를 안 곱했구나. 자, a가 2인데 안 곱했네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방금 아무래도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할게요. 1차항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오케이. 이렇게 되네요. 49에서 83, 24, 25y 제곱 그 다음에 37에 21 42에 플러스 8. 자, 50y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8k. 자, 그러면 이건 뭐 25 묶으면 자, y 제곱 플러스 2y니까 자, 여기는 1, 즉 이 자리에는 25가 있어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k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인수분해를 우리가 쉽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하나 다 해야 되나? 자, 일단 k에 마이너스 2 넣어 볼게요. 2x 제곱 플러스
7y 플러스 3의 x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y k가 마이너스 2. 이거를 인수분해를 직접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3y y에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리고 1, 2 7y가 나와줘야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2x랑 y 마이너스 1이 한 세트, 그리고 x와 3y 플러스 1이 한 세트. 자, 두 1차식의 합은 3x 플러스 4y 3x 플러스 4y 응? 어디를 잘못했지? 어디가 또 잘못됐네. 빨리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2인데 왜 1로 했지? 아까 여기 인수분해 여기를 왜 이렇게 했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 아니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2. 여기 마이너스 1만 생각하면서 여기를 아까 아무 숫자나 생각 없이 집어넣어 버렸네. 자, 여기가 이렇게 와야 되네요. 그래서 3x 4y 플러스 1. 자, 정답은 3번.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인수분해 하면서 자, 이 부분 할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1 집어넣어 버린 것 같아요.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86번의 정답은 3번이 맞아요. 자, 다음 문제 좀 더 속도를 올려 볼게요. 자, 587번. 자, 복소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호 조건. 자, 시간이 지나버리면 많이 잊어버릴 수가 있다. 꼭 알아두세요. 자, A가 음수, B가 음수. 그럼 여기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이렇게. 얘는 반드시 양수, 얘는 음수. 그래서 얘의 크기 관계에 따라서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겠고. 자, 그 다음 니은.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항상 양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잠깐 봤다시피 자, A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B는 양수니까 여기 둘의 부호가 반대이면 판별식 쓰나마나 얘네들은 반드시 양수가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양수인데 얘는 음수죠. 그러면 판별식 무조건 양수 나온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 87번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88번. 자, 얘가 중근을 가질 때 자, x제곱 자, x 플러스 a의 제곱인 거니까 자, a의 제곱과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똑같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 뿔 3이니까 a는 3 그리고 a는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오고 자, 얘에 대한 근을 판별을 하면은 이건 뭐 둘 다 해봐야 되는 것 같네. 자, 첫 번째 a가 3일 때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b제곱 24. 자, 얘는 무조건 음수죠. 자, 그 다음에 2번 a가 마이너스 2일 때 b제곱. 자, 얘는 양수가 되겠네요. 자, 혹시 도중에 잘못한 거 없나? 마이너스 5 b제곱. 그래서 588번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러면은 뭔가 내용이 다른데. 자, 중간에 또 뭐 잘못했나봐요, 제가. 다시 한번. 자, 시험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큰일 나겠죠. 자, 중근을 갖는다. 자, 얘가 a제곱이다. a제곱이 얘가 된다. 그럼 a 플러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a는
아니 플러스 3이니까 a는 마3. 자, a는 2.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3x 제곱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부호를 반대로 했나 보구나. 아까 서두르다가 부호가 반대로 엇갈렸나 봐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6, 4, 24. 얘는 양수 나오네. 1 나오고 b제곱 마이너스 4ac. 똑같네요. 여기도 1 나오고 값이 둘 다 똑같아.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88번의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89번. 자, 두 근의 곱은 서로 같다. 자, 근과 계수와 관계 바로 쓰면 되겠죠. a분의 c 서로 같다. 자, 둘의 부호가 다르거나 0이면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a, b의 부호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부호가 서로 달라. 자, 0인 경우는 0이 나오니까 중근이죠. 자, 중근은 실근이니까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b 어떻게 해야 되지? a와 b의 관계를 뿔 자, 이렇게 두 가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a가 음수일 때, 자, 자동적으로 b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a가 음수일 때 얘는 양수고 b가 양수니까 여긴 양수 더하기 양수. 그러면 얘는 실근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얘는 a가 음수면은 양수, a가 음수면은 b가 음수 마이너스 4의 양수가 나오죠. 여기를 잘못했구나. 자, a가 음수라고 했으면은 a가 음수면은 a 제곱이 양수. 그러면은 b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 그래서 둘의 크기 관계를 모르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고. 자, 그다음 두 번째 a가 양수라고 하면은 자, 0 포함해서 양수라고 하면은 b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가 나오고. a가 양수이면 양수 근데 빼니까 얘도 크기 관계를 모르겠고. 자, 이렇게 세트로 나타나니까 적어도 하나는 실근. 한쪽이 실근을 가지면 얘는 모르고, 자, 얘를 모르지만 이쪽은 실근을 갖게 되고. 자, 니은도 맞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는 어떻게 되느냐. 난이도가 터프네. 우리 학생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계산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b제곱이 ac보다 작다. 또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그러면 자, b제곱이란 건 항상 양수니까 자, ac도 양수. 그쵸?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수를 예를 들어서 떠올린다거나 부호 관계를 통해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부등식의 원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b제곱이 ac보다 작으면 4b의 제곱은 그냥 b제곱은 여기에 곱하기 4를 하면은 4ac가 되는데 얘가 양수니까 b제곱은 4ac보다 무조건 작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자, 부등식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에 4b제곱 4ac 사이의 부등호 관계 이렇게. 근데 b제곱이 양수니까 4b제곱은 자, 곱하기 4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자, 당연히 b제곱이 4b제곱보다 작으니까 자, 얘네들 사이의 크기 관계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자, 설명을 좀 길게 했더니 자, 힘들어서 잠깐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고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잠깐 멈출게요. 자, 녹화 다시 시작. 이거 어차피 우리 애들밖에 안 볼 텐데 밤이라서 너무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니까 좀 익숙하지 않네요. 자, 다시 590번부터 봅시다. 자, 완전 제곱식
제곱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자, 판별식 쓰는 방법도 있겠고, 그냥 판별식 씁시다. 문자 많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 c는 0. 자, 4 약분하고, 약분이 아니라 나누고, c제곱 마이너스,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 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요 놈만 이렇게 넘어가서, 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자, a가 빗변. 정답 4번. 자, 591번 중근을 가질 때, 자, 4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c의 제곱. 자, 짝수 공식 쓰지 마세요. 거듭 강조하는 거지만 짝수 공식 외울 필요 없다. 어차피 4로 우리가 묶어지거나 나누어진다 라는 거. 그러면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자, a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c. 와우, 얘가 0. 글씨가 개판이 되네. 그렇다고? 아, 얘는 이렇게 하면, 잠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는, 뭐 잘못했나?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이렇게. 자, a 플러스 c의 제곱하고 똑같다. 그러면 두 가지로 가야겠네요. 자, a 플러스 b가, 자, 제곱을 풀었을 때, 화면이 자꾸 도망가. 자, 얘가 a 플러스 c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마이너스가 달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 경우는 b와 c가 같으니까 이등변. 자, 이 경우는, 자, 2a는 b 더하기 c. 그쵸?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의, 자, 길이 관계의 조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등식이란 건 b 더하기 c가 2a야. b 더하기 c가 2a야. a의 2배. 이거는 그냥 삼각형이 성립하나? 길고 짧고를 아직 잘, 그쵸? 얘는 누가 A, B, C 중에서 누가 가장 긴 변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특징을 잡을 수가 없고 그냥 B,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자, 얘만 정답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아, 여긴 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구나. 자,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네. 여기는 음수. 자, 얘는 양수. 그쵸? 얘는 성립할 수 없는 거. 자, 그 다음 592번 서로 다른 두 헉은, 자, 화면이 왜 이러지? 자, b제곱 마이너스 4. 자, 식 정리가 안 돼 있네. 자, b 플러스 c가 x제곱의 계수 플러스 2ax 마이너스 b 플러스 c.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헉은 4a 제곱이 b제곱 마이너스 4 b 플러스 c. 자, 이거 마이너스 묶어서 b 마이너스 c. 자, 얘가 헉은, 자, 그러면 a제곱에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보다 작다. 자, 그럼 c제곱이 넘어와서, 자, 요렇게 되는 거니까, 자, 짧은 두 변을 제곱의 합보다 얘가 크다. 그러면 빗변, 원래 빗변으로 있던 놈이 더 길어진 거니까, 자, 여기가 이제 둔각이 되죠. 둔각. 그래서 둔각 삼각형이다. 자, 둔각은 삼각형에서 하나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냥 둔각 하나가 존재하면 나머지는 다 예각이죠. 모든 걸 다 그냥 둔각 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그 다음 93번. 자, ABC.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AX의 제곱 마이너스 CX의 제곱 2BX A 플러스 C 항이 둘 5개.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그쵸? 자, B제곱 마이너스 4
a-c, a 플러스 c. 자, 얘가 0.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는 0. 그러면 a가 빗변. 자, a가 빗변이죠. 그리고 얘가 50이다. 그럼 현재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성립하는데, 그럼 얘가 25, 얘가 25라는 이야기니까 뭐 3, 4, 5 그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3, 4, 12 넓이는 6. 93번 넓이는 6. 이거를 잠깐만, 여기서 넓이를 6이라고 확신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A이고 여기가 BC인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25가 되고, 무조건 3, 4, 5인가? 아, 자연수라는 조건. 그쵸? 자, 자연수 조건 있으면 3, 4, 5밖에 될 수가 없네요. 자, 다음 넘어가시고. 자, 594번. 중근을 가질 때. 책이 예전 거보다 많이 까다로워진 것 같아. 질문 난이도가 자체가. 얘가 중근을 갖는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0.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자, 모르는 친구들 자, 전개해 줄게요. 자, 플러스 2ab 마이너스 만나서 마이너스 2ab는 0.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이니까 자, 얘가 중근을 가지면 일단 이등변 성립. 자, 모두라고 했으니까 얘와 동시 조건으로 자, 얘가 존재하죠. 4b 제곱에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4. 자, 여기서 또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이렇게 곱해보면 나오지. 자, 얘가 0이다. 그러면 얘만 넘어가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자, a와 b가 이등변이고 c가 빗변이니까 자, 요렇게 a, b, c인 직각 이등변이죠. 빗변이 c. 94번에 5번.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 나왔어요. 자, 595번. 자, 오늘 수업 시간에도 했던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모르는 친구들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자, 요거 같이 나왔을 때, 자, 잘 봅시다. 일단,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자, 여기 선지를 보니까, 자, 보기를 보니까, 얘네들이 근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어. 즉, 판별식을 사용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판별식을 바로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얘가 0이란 이야기인데, 자, 4를 밖으로 묶으면, 자,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2bc, 2ca인데, 자, 이거 4 밖으로 나가서 3이 나오고, 마이너스 3ab, 자,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실전에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 기수 다 일치하기 때문에, 자, 이거 일일이 다 쓰고 있지 말아요. 이거는, 안 되는 친구들 없을 거야. 그냥 하나 보면은 모양이 다 보이는 거잖아.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들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쓰는 시간도 아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 9번째라고 해야 되나? 자, 3차식 문자 3개짜리. 꼭 알아둬야 되는 식이죠. 이렇게는 0.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제곱인 애들이 0이 되려면 모두가 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C가 서로 같은 정삼각형. 그래서 판별식이 0일 때는 정삼각형. 자, 얘가 중근을 가지면 자, 정삼각형 맞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은 자, 여기가 이 자리가 0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셋 중 하나라도 0이 안 나오면은 얘는 무조건 양수. 그러니까 셋 중에 누군가가 0이 안 되면 된다. 자, 이건 맞는 거.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 없다. 그쵸? 여기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허근은 나올 수가 없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음 자, 다음 문제. 자, 근과계수 관계네요. 자, 일단 필요한 거.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3. 자, 알파 제곱. 자, 곱셈 공식. 자, 변형을 뭐 공식이랍시고 굳이 번거롭게 외우는 친구들 있는데, 자, 제가 공식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보세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자,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머릿속에 이게 이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실전을 대비해서는 쓰는 시간도 아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렇다고 막 마구잡이로 다 생략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굳이 쓸 필요 없는데 내가 인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표현한다? 자, 이런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으면은 본인 능력껏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나는 얘를 떠올리고 이렇게 할 거야. 자, 2를 제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그래서 얘는 10. 그러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10이 나오는 거지. 자, 여기 3차도 있으니까 3차 가볼게.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3알파 베타의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여기가 1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정답이 나와버렸네? 정답이 얘가 아닌데? 뭘 잘못했지? 아이구야, 여기가 틀렸네. 제곱이. 다시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2.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세제곱, 세제곱은,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더하기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가 12가 아니라 18이구나. 자, 얘가 18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죠. 자, 1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10까지 확인하고, 자, 1번. 자,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묶어주고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3 플러스 1. 자, 얘는 0 나오네. 96번. 뭐지? 자꾸 왜 삽질을 하지? 알파 베타, 거꾸로 했구나.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 자, 1번은 2 맞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우리 학생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뭐, 어떤 책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이렇게 같다. 또는 뭐, 같은 책인데도 어떤 부분에서는 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단순 암기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고, 자, 내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야. 자, 내 맘대로 식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뺄 거야. 빼면은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겠지. 또는 반대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뭐 얘에서 얘를 빼줘. 그러면 4 알파 베타가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어차피 정해진 자리에서 걔네들이 등호를 주위로 좌우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것만 한쪽에 주로 좌변에 남고 필요 없는 것들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산에 필요한 것들을 우변으로 옮기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관계 속에서 내가 그 계산 결과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 놈이나 붙잡고 2번을 해보면은,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그 다음에 합이 아까 2였으니까 마이너스 4.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2. 그래서 요 놈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8이 나온다. 자, 2번도 맞고 3번은 확인했고, 얘는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 아까 찾아놨으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11 맞고, 자, 이거는 분수식 나오면 무조건 통분. 자, 여기에 알파 알파 곱하고 베타 베타를 곱할 거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곱은 3, 제곱 제곱의 합은 마이너스 2. 아까 그쵸? 제곱 제곱은 마이너스 2. 자, 5번이 틀렸네요. 자, 합과 곱은 자, 눈으로 확인하시고, 자, 이 식을 정리하자. 자, 여기에 베타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곱할 거다. 자, 통분. 자, 베타에 베타 마이너스 1. 자, 알파에는 알파 마이너스 1 곱해지고, 자, 얘는 우리가, 바로 가볼까요? 전개하지 말고, 여기서 곱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 붙여서, 그 다음에 플러스 1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제곱 제곱의 합 더하기 8. 얘는 마이너스 4. 제곱은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니까 합에서 또 마이너스 2. 그러면은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죠. 자, 합은 2, 곱은 5. 자, 2의 제곱은 제곱은 구할 필요가 없네. 자, 여기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랬는데, 자, 세제곱이죠, 세제곱. 자, 세제곱을 바로 구할게.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플러스 3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베타. 8이고 6, 5, 30 마이너스 2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0. 자, 이거는 방금 해봤으니까. 자, 알파 곱하기 베타. 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 2. 그리고 상수항 플러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자,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세제곱을 하면은 세제곱 빼기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요렇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자, 빼면은 4 알파 베타가 나온다. 4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4. 9에서 마이너스 13을 빼야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13. 근데 알파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루트를 벗기면서 나오는 것은 이제 플러스 루트 13.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13 루트 13이 될 거고, 세제곱에 자, 마이너스 9.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잘못했구나. 지성. 자, 여기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루트 13을 곱하고 거기에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1.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3 루트 13이니까 넘어오면은 10 루트 13이 되겠네. 자,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뭐 최근에는 뭐 인근의 학교에서는 못 봤는데, 뭐 예전에 꽤나 내신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두 가지, 자, x제곱 마이너스 5x는 3이라고 하는 것과, 자, x제곱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는 건 뭐냐? 사실 우리가 알파가 누구인지, 즉 여기에서 나오는 거니 알파, 베타인지 또는 감마, 델타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 여기서는 이제 뭐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두근을 x1, x2, 여기 있는 두근을 x3, x4라고 했을 때, 자, 이 중에 누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지 모른다. 하지만 얘네들은 누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되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두 개의 값들이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서로 다른 네 개가 같은 식의 형태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없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나 베타 플러스 알파나 똑같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근이 알파와 델타이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델타 여기에 있고, 얘는 베타 감마니까 베타 감마 여기에 있고, 즉 순서나 얘네들의 값들이 서로 교환하더라도 서로 다른 4개 안에서 각각 하나씩을 선택이라기보다 각각 하나씩 골라 잡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4개의 값들이 그냥 결국 다른 게 전부 다 한 번씩 등장한다 라는 거지. 자, 그거를 이해하면은 그냥 내 맘대로 두 개를 쪼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거 그냥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하고 감마 델타라고 하고,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 두 개는 감마 델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 자, 이렇게 풀면 되지. 자, 그래서 얘는 자 마이너스 3은 0이고 얘는 플러스 3은 0이니까, 자, 마이너스 3분의 5 그리고 얘는 3분의 5, 이렇게 두 개 더하면 0이죠. 자, 방금 얘기했던 거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고 누가 감마고 누가 델타냐, 얘네들은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중에 하나만 빠지고 3개만 더해라. 그러면 이 중에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 차이예요. 자, 그 다음 601번. 자, 서로 다른 두근을 알파, 베타. 자, 이거는 알파 제곱,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 얘는 알파, 베타의 통째 제곱. 그래서 분모는 4. 우리는 얘만 구하면 되겠네. 자, 앞에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자, 공식에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얘가 얼마예요? 자, 나는 뭐 외운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걸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는 거야. 방법은 알파, 베타하고, 자, 알파 4제곱과 베타의 4제곱이면, 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알파나 베타의 5제곱이 등장할 수가 있지. 물론 다른 것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 자, 또는 알파 제곱, 베타의 제곱과 알파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 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중간에 나타나는 항을 잘 봐요. 자, 내가 필요한 5제곱은 만들어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곱하는 애들. 그러면 여기에 알파 4제곱 베타, 알파, 공간이 충분했구나. 알파 베타의 4제곱. 자, 얘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뒤처리인데, 알파 베타를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 4제곱이나 베타 4제곱을 각각을 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걸 통해서 식을 변형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내가 합도 찾아야 되고, 세제곱도 찾아야 되고, 4제곱도 찾아야 되고. 자, 계산할 게 많지. 4제곱 찾으려면은 제곱 한 다음에 또 넘어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의 합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관계를 다 찾아야 되잖아. 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두 번째 걸로 가면은, 자, 5제곱과 5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알파 제곱, 베타 세제곱, 그리고 알파 세제곱, 베타 제곱인데, 얘네들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공통.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하나.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를 찾지 않아도 되니까 얘가 더 수월하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참고로 알파 7제곱, 베타 7제곱 또는 알파 9제곱, 베타의 9제곱. 자, 이런 애들도 질문으로 높은 가능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요 곱하는 두 개를 최대한 차수를 가깝게 이렇게 어이쿠야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한테 좀 수고가 덜 하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왜냐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얘네들이 차이가 적어야 그래야 이게 나오기가 쉬우니까 얘는 이제 통째 제곱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요놈을 등식은 아니고 자, 알파 제곱 베타의 제곱과 세제곱의 합으로 해보자. 자, 5제곱이 각각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파 세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알파 제곱 베타의 세제곱. 그래서 이 부분이 자, 두 개 공통인 거 묶이고 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자, 찾읍시다. 자, 합은 얼마니? 자,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곱은 2. 그러면 일단 먼저 제곱. 자, 1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4.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합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의 세제곱은 세제곱 더하기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찾아놓고 나면은,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여기식 그대로 넣읍시다. 마이너스 5는 다섯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통째 제곱, 4. 그리고 곱하기 합은 1. 합 여기 있죠, 곱. 그래서 3, 5, 15, 여기는 11이 되겠네. 자, 분모는 아까 4였고, 분자는 11.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처음 푸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건데, 몇 번 풀어본 친구들은 뭐 거의 암기하다시피, 왜냐면은 이제 이 식을 통째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5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을 세팅을 할 거냐, 이것만 알면 내가 직접 전개해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수학을 굉장히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적당히 수학에 대한 우리가 이제 연산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고 미리 지레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자, 다음 문제.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자, 루트 알파, 내가 구해야 할 얘네들 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얘네들하고 관계를 보면 제곱 되어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x, y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은 x제곱, y제곱인 거니까 곱셈 공식 하면 되는 거지. 자,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제곱을 하면 자, 루트 알파의 제곱, 루트 베타의 제곱.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자, 루트 알파라고 하는 걸 2번 곱하는 거고 루트 베타라고 하는 걸 2번 곱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는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 자, 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게 우리가 복소수의 성질에서 자, a와 b를 루트 안에 넣고 곱하면은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루트 안에서 곱하는 실수 현상과 똑같은데 자, 얘네가 갑자기 없던 마이너스가 생기는 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 자,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중위권과 어중간한 중상위권들을 얘네들을 좀 가려내기 위해서 자, 이걸 이용하는 문제들 은근히 내요. 자, 이 문제는 아마도 지금 얘보다는 지금 603번에서 지금
얘를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왜 그런지는 이따 보도록 하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뭐가 중요하냐. 자, 알파가 그리고 베타가 곱해서 1인데 알파와 베타를 합해서 3이야. 그러면은 더해서 양수고 곱해서 양수니까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루트 알파가 양수니까 자, 얘를 두 개를 곱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냥 알파가 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2 루트 알파 베타. 왜? 둘 다 양수니까. 자, 그래서 얘는 3이고 얘는 2가 되니까 더하면 합이 3. 잘못했나? 잠시만. 합이 양수, 곱이 양수, 둘 다 양수. 둘 다 양수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지금 알파 베타를 물어봤구나. 그럼 얘가 5죠, 5. 그러면 여기 제곱이 붙은 게 5니까 자,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는 루트 5가 되겠네. 자,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603번. 자, 방금 위에서 했던 내용 확인해 봅시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7, 즉 음수야. 자, 알파 베타는 4, 양수죠. 곱해서 양수니까 부호는 같은데 합이 음수가 나왔다라는 말은 알파가 음수, 베타가 음수. 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자,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베타의 제곱은 자, 얘는 루트 알파의 제곱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가 된다 라는 거. 자,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에 자, 알파 베타가 루트 하나로 섞이면서 이 부분이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다. 응?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알파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알파의 제곱 아니에요 라고 그러면은 이게 알파가 아닌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잘 봐요. 자, 얘가 둘 다 음수야.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겨. 근데 지금 현재 자,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얘가 음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지. 루트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알파로 나올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 알파로 나올 거냐. 그럼 얘는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니까 양의 값을 갖는 걸로 나와야 돼. 근데 알파라고 쓰면은 음수야. 알파 자체가. 그쵸? 그래서 얘가 루트 밖으로 나올 때는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돼.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만나서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알파하고도 똑같다. 라는 거. 자, 이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굳이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자,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여기가 이제 2루트 4가 되겠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3. 자, 603번. 좀 많이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꼭 풀어보고 잘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그러니까 루트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합과 곱에서 부호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오늘은 많이 못 풀었네. 지금 벌써 1시간 20분인데. 자, 좀 더 속도를 올려서 한 10분 정도만 더 풀게요. 자,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찾고 알파 베타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자, 이런 방법도 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면 플러스 2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얘는 그게 하나가 적으니까 이렇게 빼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4. 자,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나오죠. 그 다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A, A는 양수라고 나와 있고. 자, 절대값이 나와서 당황하지 말고.
자, 이거는 이제 뭐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안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절대 얘네들은 이제 알파, 베타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제곱을 이용한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얘의 제곱과 그냥 얘의 제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가? 자, 그거를 봅시다. 자, 얘는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고 절대값 제곱하고 자, 이렇게. 자, 이거는 한 번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는데 뭐 두 번, 세 번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얘는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 자, 그리고 얘는 뭐 알고 있다시피. 자, 우리가 이제 실수의 성질이에요. 실수의 성질. 자, A라고 하는 것의 제곱은 자, A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 그리고 절대값 A라고 하는 놈은 자, A와 상관없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연산 이후에 양수가 되고 그걸 제곱하면 다시 양수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결과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를 곱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자, 쉽게 생각하면 자, 얘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얘네들은 최종 결과가 양수니까 자, 얘네들 각각 부호 떼고 곱하기를 하는 거야. 양수였던 음수였던 즉 숫자와 숫자만 곱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부호는 그냥 무조건 플러스 붙여주는 거죠. 자, 이 말은 자, 알파와 베타를 내가 먼저 곱해. 그런데 얘가 양수면 그대로 쓰고 음수면은 부호 떼버리는 거야. 즉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가 뿔마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양수건 음수건 얘를 무조건 양수 처리를 하려면 부호를 떼라. 그리고 우리는 부호를 뗀다라는 의미로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의 결과는 항상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얘는 수가 하나하나지만 여기는 이제 항이 두 개잖아. 얘를 뭐 x, 얘를 y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뭐 x 곱하기 y의 절대값. 다시 말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게 이제 두 개가 곱해지는 거잖아. 자, 제곱을 하고 나중에 뭐 절대값을 씌워줘도 된다. 이런 거지. 그런데 마찬가지. 여기서 이거하고 이건 또 같으니까 얘는 그냥 이거의 제곱하고 똑같다. 라는 거. 이제 이게 보통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수학 2 부분에서, 공통수학 2 부분에서 실수의 성질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굳이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우리가 고등수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는 실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이다.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지금 내용들. 으악. 자, 베타가 딸려왔네. 자, 그러면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를 우리가 제곱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자, 얘 제곱은 알파의 제곱과 똑같고 얘 제곱은 베타 제곱과 똑같고 두 개 곱한 거는 그냥 우리가 먼저 곱하기를 하고 절대값 나중에 씌워주는 것과 같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8이니까 64. 자, a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a니까 자, 여기는 이제 a제곱 플러스 6a가 되겠네. 그치? 자,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절대값 알파 베타 여기가 마이너스 3a인데 아까 어디서 자, 여기에서 a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얘도 양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3a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64는 0이다. 자, 16 곱하기 4가 되죠. 자, 혹시라도 수가 조금 커져가지고 인수분해 못하는 친구들, 자, 예전에 알려줬는데, 자, a제곱 플러스 12a, 자, 64 보내버리고, 자, 완전제곱식 원리 이용하는 거예요. 플러스 36 플러스 36. 그래서 a 플러스 6의 제곱이 100. 그래서 a는, 자, 넘어가서 마이너스 6 뿔마 10. 이렇게.
그래서 이때 a 값은 양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10이 돼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a는 양수. 그러면 a는 4가 되는 거지. 아이고 귀찮다. 그러면 여기가 a가 4니까 16 더하기 24 정답은 40. 자, 605번 어려운 거는 아닌데, 자,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이 절대값의 연산이라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넘어가십시다. 자, 또 절대값이 나와서 속도가 또 늦어졌네. 자, 두 근의 자, 합이 뭐야? 3 곱이 마이너스 18. 그러면 여기가 마3, 여기가 마이너스 18.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18.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8. 자, 마이너스에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8. 그냥 근과계에서 두근의 곱 물어봤구나. 자, 그러면은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18이니까 마이너스 6. 자, 얘도. 자, 두근의 합은 이것분의 이거. 자, a 분의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자, 이거는 뭐 우리가 a, b를 찾을 수 있으니까 직접 계산 마이너스 2니까 a는 2, b는 마이너스 8. 그러면은 2분의 여기가 플러스네요. 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야 되네. 자, 마이너스 5. 자, 저도 이제 처음까지는 아닌데, 뭐, 풀지 않고 넘어갔던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두근이 1과 b일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두근이란 조건 나왔으니까, 자,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더라도,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얘는 3이고, 얘는 a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a, b의 값은 결국 a제곱을 구하라는 얘기인가? 자, 두근이 1이니까 그러면 a를 찾을 수 있네요. 1 바로 대입하면 1-3 플러스 a는 0. 그래서 a는 2. 그럼 b도 2. 자, a 곱하기 b는 4. 자, 두근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b. 그래서 b는 1. b가 1이면 a는 3. 자, 합은 4.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요렇게. 자, 3을 계수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 자, 베타 플러스 베타 분의 1.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 즉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는 우리가 계수 관계가 일치하고 알파와 베타의 거듭 제곱 관계가 일치하는 걸 가지고 가는데, 얘네가 지금 계수가 달라. 알파와 베타를 따로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 가능한 거를 찾자면은 알파 베타는 계수가 같아야지.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사용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와 관계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맨날 자,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이제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자, 알파와 베타는 근이라고 하는 거, 즉 F라는 식의 알파가 들어가거나 F라는 식의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나온다. 자, 주어진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그래서 주어진 2차 식을 직접 변형해서 활용하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계수 배치, 알파와 베타 사이의 계수 배치, 그리고 차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보아야지 어떤 식을 활용할 건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도 해봤던 거. 자, 양변을 알파로 나누면 우변은 어차피 0이다. 자,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6 플러스 알파분의 1. 그래서 얘는 6이 나오고, 똑같은 식에서 베타가 들어가도 똑같이 성립하죠. 왜냐면 방정식에 넣으면은 0이 되는 거니까 얘도 6. 그래서 6, 4, 24가 되겠고. 자, 왜 6, 4, 24냐? 여기가 이제 계수가 3, 1이니까. 자, 인수분해 사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건 많이 해봤네, 우리가. 자, 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7은 0. 자, 뭐, 식을 다루는 방법이 다들 다르겠지만, 자,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첫 번째를 이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자, 4알파가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해주면 된다. 즉 분자에 나와 있는 얘가 알파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라고 하는 분자를 자 알파 제곱 대신에 차수를 낮춰서 항은 2개로 늘었지만 일단 차수가 낮아졌으니까 우리는 계산하기 편하다. 자 이렇게 바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쵸? 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어쨌거나 얘네들은 같은 거니까 약분하면 둘 다 1. 자, 그 다음. 자, 여기 개수 배치가 달라.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합곱을 이용하는 그런 질문으로는, 그런 질문으로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알파는 알파끼리. 자, 4알파 제곱 플러스 12알파와 4베타의 제곱 플러스 12베타.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알파와 베타는 두 2차 방정식의 근인데 알파 자리에 베타가 와 있는 거니까 얘와 얘의 값은 똑같죠. 자, 이 값은 똑같아요. 자, 왜 똑같은지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성립.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가면 성립. 그러니까 x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 있느냐, 베타가 들어가 있느냐. 그 차이만 있고 결과는 똑같다. 그러면 이 계수 관계를 보니까 2, 6이니까 얘는 2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라고 하는 것의 2배. 그리고 그놈은 값이 9니까 얘는 18. 그러면 얘도 18 더해서 36. 그 다음, 자, 얘네들,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 추가, 마이너스 3 추가. 즉, 0이라고 하는 주어진 식에다가 얘를 더 보태면은 뭐가 나온다? 바로 얘가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0이니까 얘하고 얘는 똑같죠. 그럼 얘는 알파 마이너스 3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3과 같다. 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거 다시 한번 얘를 이용해서 알파의 제곱은 2알파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3. 자, 결론 똑같죠. 자, 알파 베타의 마이너스 3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플러스 9가 된다. 자, 얘는 4, 2, 마이너스 6 플러스 9. 정답은 7. 자, 쉬운 문제니까 후다다닥 풀어버릴게. 자, 이것도 또 우리 친구들 어려워하겠네. 자, 아까도 얘기했어. 자, 알파의 제곱은 베타의 제곱하고 세트를 이뤄. 자, 베타, 계수에 마이너스 5가 있는 애는 베타는 원래 알파랑 세트를 이루는데 계수가 마이너스 5가 추가가 되려면 알파도 마이너스 5가 추가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얘를 알파를 이용한 식으로 바꾸던지 또는 얘를 베타의 제곱을 이용한 식으로 바꾸던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네. 자, 첫 번째. 자, 알파의 제곱에서 자, 알파를 이용한 식으로 베타를 바꾸는 걸 선택해 볼게요. 자, 근과 계수와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 즉 베타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플러스 25. 자, 그런데 질문에서 자, 조건에서 얘는 1이니까 자, 1 더하기 25는 26.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얘를 베타의 제곱으로 바꾸려면은 자, 주어진 2차식에 베타가 들어가면 성립한다. 그러니까 베타의 제곱 아니다. 자, 5베타는 우리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로, 그리고 주어진 마이너스 5베타는 제곱 빠졌네. 베타 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5베타 대신에 알파 제곱 요걸 쓰면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이거 제곱 우리가 구하기 뭐 힘든 건 아닌데, 자, 굳이 안 구해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걸 구하겠어? 자, 선택을 잘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615번.
자, 알파 제곱 대신에 3알파 마이너스 1을 쓰자. 자, 여기 3알파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알파만 남네? 여기도 베타만 남겠네? 그럼 얘는 결국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자, 1분의 자, 제곱은 3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2니까 여기는 7. 자, 정답은 7이 나오겠죠. 아이쿠야, 아직 유형이 많이 남았네. 자, 지금 영상이 길이가 길어지니까 1시간 다 돼가니, 100분이 다 돼가니까,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끊을게요. 자, 오늘은 616번까지만 하고, 615번까지만 하고,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자, 열심히 공부하세요.